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월요일을 함께하고 있는 진주목걸이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담아나가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전문가님과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뵙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까지 공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참여 방법으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좀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가져다 드렸는데, 자, 오늘도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들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최근 시장이 좀 크게 지난주 월요일이죠. 딱 일주일 전에 네. 지수가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빠진 지수가 좀 빠르게 좀 복구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좀 지수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딱 떨어지는 요 정도의 값은 좀 복구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올라오는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또 상승하는 좀 패턴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또 조정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는 즉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CPI와 PPI 지수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요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FOMC의 그 점도표를 예상했을 때 지금 금리가 인하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당시에 물가 지표가 발표된 거는 솔직히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잡히고 있는지,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지, 또는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 정도 시장 분위기만 체크한 정도였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로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표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아요. 네. 살짝은 그래도 우리 좀 시장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좀 부정적인, 예를 들면 예상했었던 치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실제치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전 치보다는 좋겠지만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해서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잘 체크해서 이제 우리 포트에다가 종목을 담을 때에도 네. 이렇게 좀 이게 타이트하게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로는 지수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지수 떨어질 때는 가급적이면 포트 구성하는 거를 조금
가급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발 묶어 놓으라고. 네, 손발 묶어 놓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좋다. 않은 그런 시장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그 저로의 타이밍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1.15%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8%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니케이는 좀 휴장이었지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합권세 장세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스라엘이랑 좀 뭐 이란 간의 그러한 전쟁 리스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중동 국가들이 특히나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무튼 중동 국가 간의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은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예,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오늘 종목 공개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다른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내 증시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와 이 국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내리 빠졌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좀 완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지표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증시 회복 추세에 놓일 건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에 받을 건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시장을 잘 살펴봐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사실 좀 이번 주에 뉴스가 있잖아요. 그 전기차가 또 네.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요. 또 이 뉴스가 화제인데.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보세요? 인천 지역이죠. 아, 예, 인천 지역에서 뭐 주차장에서 불이 크게 났다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좀 아차 싶었어요. 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차량이 불이 났다라고 처음에 최초 뉴스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구간에 독일 3사 브랜드도 있었고 국내 브랜드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모두 타버렸어요. 어디서 그랬죠? 다 전기차였나요, 정말님? 아니 그렇지는 않죠. 내연기관도 있었는데 그 네. 중간중간에 전기차가 있었는데 독일 3사 브랜드 하나가 전기차였어요. 탔다. 그런데 그게 유독 좀 앞으로 나오면서 그게 카메라가 이렇게 집중되는 거 봤을 때 독일 3사다. 근데 독일 3사는 솔직히 우리나라 배터리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거 배터리 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2차 전지 쪽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던데. 네, 지금 반대로 수혜를 받는 거예요. 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도 기술력이 높다. 맞아요.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단가가 비싸다.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저가 전략으로 여러 국가들과 국가 브랜드들과 이제 이렇게 물품을 협력을 하고 뿌리잖아요. 있죠. 네.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은 그만큼의 좋은 재료를 쓰고 또 화재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또 전고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술력은 확실히 높은데 이 단가 마진을 남기는 게 좀 이게 문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역시나 중국 역시 저가 브랜드가 역시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붐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3기 EV나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뭐 이제 또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 2차 전지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것이 아니냐 뭐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뭐 단발성의 그런 화재로 인해서 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뒷받침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나와야지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다. 이제부터는 좀 슈퍼 사이클이 좀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솔직히 이 실적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된 기업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기업에 대한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한 사업 전망성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 그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을 좀 뒤집어 엎는 그런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옥석 가려서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옥석 해봐야 될것 가리면서 같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중국이 좀 우리나라 배터리를 좀 올려주고 있다. 수혜를 좀 주고 있다. 그렇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수익률표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섹터들을 좀 같이 공략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또 말씀드렸죠. 오늘도 리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이 고점을 갱신을 하고 저희 갱- 공략 종목인데. 그렇죠. 근데 네. 리가캠바이오는 제가 몇 번이고 가지고 그쵸? 왔잖아요. 네. 올해 2024년 들어서 리가캠바이오만 제가 방송에서만 한 4-5번은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제가 손가락 4개 딱 이렇게 하면서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렇게 4가지는 네. 항상 눈여겨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떨어지면서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겁먹지 마시고 싸게 담는다라고 오케이 아싸 땡큐 하면서 담으시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9월에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미국이나 뭐 유럽에 대한 그 세계 3대 학회 있죠. 네. 세계 3대 학회는 한 달 전에는 미리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에 움직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또 리가캠바이오 공략했을 때에도 미국 암학회 전에 우리가 좀 미리 담아가지고 좀 공략을 했었거든요. 네. 한 달 전에 좀 공략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7월 2일 날에도 먼저 한번 좀 공략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고점 깨면서 올라갈 거고 그 위에 보시면 빨간색 점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점선 위 상단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10만 원 근가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리가캠바이오의 그런 상승 패턴을 보시면 내일도 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6.4%까지 올랐는데 95,000원까지 갔거든요. 와. 그래서 일단은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저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거기에서도 좀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장점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 연이어서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고점이 깨지면서 그 신고점을 갱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지금 제약주가 가장 좋을 때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한참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유행이 되고 여름이면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또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9월 달에 뭐가 있죠? 유럽 종양학회 있죠? ESMO 있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따르는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2주 전에 그 트럼프 관련주로도 가지고 왔던 게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예요. 네네. 바이오 시밀러로 뭘 했냐면 셀트리온이랑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갈 것이다 쭉 갔죠. 네. 쭉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손가락 4개 딱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있죠. 네. 그 종목들에서 리가캠바이오가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못 갔고 유한양행 주춤주춤하는데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고점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바이오는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스캘핑 또는 뭐 대응을 데이 해야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것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HD 현대건설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도 진짜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이렇게 공략을 했고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테마주를 좀 공략하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나머지의 일부 종목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왜 우크라이나 재건만 갔냐? 결국에는 강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재료도 재료지만 너무 재료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이슈가 어떻게 악재로 작용되면서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물량들이 차익 물량도 더욱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잡자. 이왕이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기대치로 엄청나게 끌어올렸었던 뭐 삼부토건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았는데 그런 건설 업종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당장 리스크가 좀 부각되지 않는 현대 에버다임이나 네. 뭐 다스코 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기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좀 가지고 가자. 아니면 엄청난 그런 좀 화제 이슈로 좀 몰고 갈 만한 종목으로 갖고 가자라고 했을 때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네. 요거 말씀드렸고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 중동으로도 많이 가야 돼요. 오. 아시잖아요. 미사일 엄청 쏴대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파괴됐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 대한 또 중동과는 또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또 수교 국가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또로이 장비들이 또 갈 수 있다. 그런 판로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삼성중공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업종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될 거예요. 오. 솔직히 네. 이러실 거예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오. 요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수주에 대한 바람이 확 불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을 처음부터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시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단기성, 단타성 또는 스윙 투자로 뭐 한두 달 정도 또는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 오. 정말로 딱 눌림 자리 또는 여기에서 반등 패턴으로 이슈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이 시즌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큰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패턴에서 우리는 26% 이상 수익을 가지고 왔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딱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거 수익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근데 저는 한 10%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많이 먹지 맙시다. 네. 어차피 지금 곧 좀 갱신하면서 욕심부리지 올라가고 말자. 있는 지수는 안 좋아도 결국엔 실적 우량 종목들은 당분간은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네. 한번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차익 매물이 한번 쏟아질 때가 됐다. 이거 봐봐요. 차익 매물 막 쏟아지잖아요. 33만 원 고점 찍고 바로 뚜루룩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매수한 공략한 타임이 7월 15일 날 공략해 드렸거든요. 네. 딱 우리가 한 뭐 6, 7거래일 정도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근데 단기적인 수익. 고점 대비했을 때 24%까지 상승을 했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수도 상황도 안 좋고 맞아요. 그 지수 상황이 안 좋음에도 실적 좋은 애들을 또 갖고 거기서 방산에 대한 이런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도 불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고점 때리면서 밀고 올라가다 결국엔 차익 매물 워르륵 쏟아지고 네. 지수 폭락하자마자 요 지수 폭락한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무르르 빠집니다. 엄청 맞아요. 빠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공략했었던 종목이죠. 네. 이 해리스 관련주를 솔직히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리스 관련된 거 오늘 이따가 제가 1부, 2부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시간이 좀 남는다. 네. 그럼 해리스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좀 오.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죠? 마리화나죠. 네. 해리스 관련주로 이제 대마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취급하거나 뭐 보관할 수 있을 만한 대마를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을 득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 종목으로 결국엔 마리화나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가 마리화나 주도주로 오송첨단 소재가 좀 많이 갔어요. 네. 오송첨단 소재가 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안에 관련주로 들어갔었던 종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순환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아직 우리바이오는 좀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화일약품도 있어요. 화일약품도 있겠고 다음으로 좀 오성첨단 소재나 또 에머리지 뭐 관련돼 있는 대마 관련된 종목은 많아요. 하지만 이 대마 관련된 종목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뭐 갑자기 11월 미 대선 전에 갑자기 대마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급등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는 자리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엄청난 시세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대추세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3분의 1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솔직히 요즘 뭐 트럼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코인이 막 움직이냐?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길을 한 번에 쫙 모았다가 한 번에 연설하러 딱 나왔을 때 팡 터트리거든요. 네. 그때를 노리는 거라서 코인이나 뭐 예를 들면 트럼프 관련주나 해리스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도 아직도 잠재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높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상승률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7월 달에만 일주일에 단 하루씩 2가지 종목을 매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지 않죠? 딱 2가지 종목을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가 7월 한 달간만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13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테마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조언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해서 좀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러한 다양한 테마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사실 저번 주에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1%가량 빠질 때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구간에서 정말 힘든 장세였는데 이 종목을 저희 전문가님이 딱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갖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뭐 일주일 만에 이 종목으로 24%의 상승률 겪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한 이슈가 좀 뜨겁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갈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우리도 유행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요?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따라갈 게 코로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제약.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가져왔어요. 근데 좀 진짜 심각하던데요, 전문가님? 저는 그냥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코로나 뭐 굳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치료약이 있어요. 없대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주변에서 이제 기침하면 이제 슬슬 이제 좀 약간 그럴 때가 왔어요. 네, 또. 마스크 좀 쓰고. 이제 좀 다시 또 마스크 쓰고 방송해야 될 네. 때가 아닌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자,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제 주변 지인이 좀 힘들어했던 적이 많거든요. 네. 물론 저도 코로나에 감염됐었던 사람으로서 그쵸.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뭐, 아팠잖아요. 하필이면 돌아도 이런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네.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렇게 유행할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코로나가 유행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네. 근데 저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어. 빨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코로나가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 자체가 네.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열에 좀 강한가 봐요. 예, 이상하게 열에 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폭염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여름철에 확진자 수가 거의 뭐 겨울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엄청나게 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 여름에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생각보다 좀 늦었어요. 오. 네, 그런데 폭염이 이제 시작이죠. 그쵸. 장마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폭염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늦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자, 이 종목을 보면 재유행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4주 만에 6배가 증가를 했다. 갑자기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지금 누군가는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키워왔으니까.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6배가 아니라 더욱더 많을 것이다라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한번 싹 훑고 가고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노년층이 정말 위험합니다. 음. 노년층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호흡기까지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는 솔직히 시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으면 메가ICS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호흡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이런 쪽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갈 만한 시기에 내일이나 모레쯤은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를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 제가 좀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쵸? 메가ICS라는 종목은 우리가 공략하는 거 좀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정말 좋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때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겠지만 네.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배에서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뭐 갑자기 6배에서 한 7, 8배 갔다가 쭉 다시 떨어지는 추세가 나온다? 그럼 주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잡는 부분은 아예 바닥권에서 잡는 게 아니면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만 뭐 하루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안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다른 종목이에요. 어. 자 일단은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에서 뭐 확진자 수가 4주 만에 6배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다음 화면 좀 보시면 자 코로나19가 좀 유행하니까 결국에 뭐가 나가죠? 진단키트가 나갑니다. 왜 내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막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확진된 거 아닌가? 병원 가긴 진단키트가 싫고. 그렇죠. 병원 가면요 그게 있어요. 솔직히 이 안쪽까지 안 쑤셔도 되는데 네. 굳이 이 안쪽까지 쑤셔서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저 진짜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앞 겉에 있는 것만 훑어도 확진이 나오긴 나온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네. 솔직히 거기 안에 있는 유리관 안에서 손 맞아요. 이렇게 나 내밀어가지고 손만.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고 하던데. 그러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날 더운데 폭염인데 병원까지 가서 줄 서서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그게 있어요. 병원 가서 받으면 비쌉니다. 그런데 진단키트는 굉장히 좀 싸게 좀 구매할 수 있다. 있고. 그래서 뭐 옆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판매를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네. 특히나 혼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단체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아이 영유아를 관리하거나 또는 노년층을 맞아요.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네.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일단 진단키트 판매량 보세요. 몇 프로죠? 와. 833%가 상승을 했다. 네. 결국에는 제가 진단키트 뭐 시젠이나 엑세스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있죠. 네. 이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막 기고 있을 때 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제 친구 녀석도 네. 어떤 종목을 샀나 봐요. 음. 그게 아무래도 시즌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갈 거냐? 야 이거 올라가겠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네. 이거 뭐지라. 진단키트가 팔려 올라가지 이 말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팔리는 거죠. 좋은데요? 예, 지금 이제부터는 좀 반등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차트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탈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만 더 기도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매량이 800%를 넘어서 1000%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있는 코로나도 확진이 된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유럽 국가는 한번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그쵸. 퍼지잖아요. 그렇죠? 급속도로 퍼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마스크 여행객들도 쓰고 하나요? 많고 안 가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 마스크 안 쓰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 걸리는 걸 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그러한 이슈가 있죠.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투자 목적을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솔직히 뭐 전쟁한다고 하면 솔직히 좋진 않아요. 안 좋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전쟁하면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를 기다리지는 않지만 전쟁이 나오면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또 이런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미리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도 투자자의 좀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일단은 뭐 진단키트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판매량이 높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 다음 이것도 있어요. 솔직히 진단키트 관련주 이제 뭐 코로나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코로나 쪽으로는 섹터가 여러 개로 갈려요. 자 한번 봅시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직장인 근무를 조정해야 된다. 오늘 근데 진짜 비대면 쪽으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차트가 박살이에요. 그래요? 아 갖고 오기 싫어요. 오늘 비대면 관련된 거 원격 진료 관련된 거 싹 네. 봤거든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팡질팡해요. 그렇죠. 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고 나와라 강원 쪽으로 나와라 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코로나 뭐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걸리는 건데 왜? 겪어봤잖아 우리. 예, 그렇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고 싶죠. 근데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려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사람이 붐비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퇴근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랬을 때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재택근무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쪽으로 한번 유행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요거 방송 끝나고 내일 영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장 시장 브리핑을 장 시작부터 계속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이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를 빠르게 같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 네.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죠. 기업 분석하러 가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회사 한번 직접 가보고 그러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회사를 몇 군데 갔었어요. 가서 직접 그 IR 팀이랑도 좀 커피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네. 했는데 확실히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스트리밍으로 계속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좀 공유 받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좀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코로나가 일단 계속 유행이에요. 유행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되면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네. 10월에
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좀 시작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자, 진단 키트 관련된 거 나왔고, 자, 그럼 비대면 관련된 거 나왔고, 이제 백신 관련된 거 나오고, 네. 치료제 관련된 거. 이제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뭐가 좀 가냐면 이제 경구용이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백신이 이미 많이 보급화됐고 그 백신을 따라서 좀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만드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네, 우리 많이 네,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을 다 때려 맞게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량은 필요 없거든요. 네. 예, 일부에 이제 그런 예방 접종이 그 좀 권장하거나 좀 그런 예방 접종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아직도 예방 접종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잘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굳이 안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예방 접종에 대한 이런 그 백신 관련된 종목, 네. 이런 부분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인 거는 비만 치료제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10월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이 백신은 언제까지 수요 예측을 할까요? 못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수요 예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한참 무더위, 한참 폭염일 때가 바로 8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좀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원래 네. 6월에서 7월 막 이제 8월로 이제 폭염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8월 말까지는 아마 백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더 빠르게 유행이 좀 번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그럼 이 여기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으로는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추세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다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네.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코드명은 249420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펩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좀 9월 좀 넘어야 좀 큰 재료를 좀 부각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일라일릴리나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런 재료들 이런 네.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수혜 그쵸.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웠죠? 그 일라이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해서 반짝 올랐다라고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비만 치료제는. 네. 그런데 지금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고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백신 쪽으로 좀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이 지금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선 뒤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현재 노란색 선이 바로 241선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윗골이 달고 쭉 내려와서 도지형 패턴으로 지금 오늘 장이 마감됐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현재 16,000원대 자리를 지금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집해야 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지션을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잡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뭐 엔벨롭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아래 터치하면서 지수 한번 무너질 때 지난주 시장에 한번 이제 아래를 터치하고 지지선 터치하고 이제 저항선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 있는 가운데선 보라색 선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여기 딱 중간층에 딱 왔을 때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스트리밍으로 장중에 이 공략 종목들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좀 종목 대응을 함께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1부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입원 환자가 반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고 하고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좀 들썩이면서 키트나 뭐 다양한 예방접종 관련주들이 좀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이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랑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서 이 종목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전문가님의 라이브 스트리밍도 들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공략할 두 종목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0분 전까지 여기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황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의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여기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오늘의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체크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블라인드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전쟁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의 계속적인 이런 부분들. 네. 일단은 8월 15일 날 우리나라로 이제 광복절이죠. 광복절 날 이제 휴전 협상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 휴전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이랑 네. 다른 그 국가들 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휴전 협상을 하는데 네.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에 협상했었던 그 내용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달라진 그런 협상 내용들이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네. 그러면서 지금 휴전 협상 이전에 이란은 반드시 보복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근데 왜 이러냐면 결국엔 휴전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미국과 여기 나오는 중재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결국에는 이런 국가들과의 이런 좀 안가품 만들겠다. 니들 말 듣지 않겠다. 난 반항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전 협상 전에 네. 보복이 예상된다. 근데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3일이 되는데 네. 이제 한 이틀여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틀여간의 시간 동안 새벽에 칠지 낮에 칠지 밤에 칠지 이건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보복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은 어떤 나라냐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얘네들 한번 코털 잘못 건드리면 진짜 니들 다 죽었어 하면서 이렇게 머리부터 들이박는 애들이 바로 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확실히 이란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좀 부분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좀 본토를 좀 공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크고. 근데 본토까지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이란에 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만들기 위해 업적을 종교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을 위상을 세울 다지기 것이다.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특히나 이란이라면 더더욱 할 것이다.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이란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슈가 부분이죠. 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보복을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보복이 나온다. 하루 이틀 안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슨 관련주가 올라갈 것인가. 네. 결국엔 방산주는 움직이기는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오. 중동 국가 간의 이런 싸움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가장 그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뭐 빅텍이나 네. 뭐 휴니드 또는 뭐 한일단조, 음. 뭐 스페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로 많이 여기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섹터예요. 방산 쪽보다는. 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지금 헤즈볼라 이란 단계적 공격 시나리오를 거론했고 하마스는 새 휴전 협상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요거는 무조건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오. 솔직히 이란에 대한 이런 종교적으로 역사 이런 거를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중동 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란은 또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승, 특히나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막 안 잡히고 있는데 네. 이러고 있는데 오일까지 이렇게 난동을 피운다? 완전 경기 침체에 난리 대한. 나는 네. 거예요. 금리 인하? 아이고 내년까지도 못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움직일 만한 섹터가 뭐냐? 석유가스다. 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정부는 역시 중동 불안 고조에 긴급회의에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석유가스 수급 총력 대응하겠다. 진짜 차 끌고 다니기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좀 빨리 기름을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뭐 받아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솔직히 제 3의 오일 쇼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오일 쇼크가 한 번 왔고 네. 그다음에 여러 또 이게 다양한 뭐 사우디나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진다. 그래서 오일 쇼크 관련된 이 종목, 그 석유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좀 이제 테마 챙겨왔고. 종목을 좀 이제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가 아니면 이제 중동에 대한 이런 전쟁 리스크가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석유 가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확 떨어질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차트입니다. 자,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게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내일 스트리밍으로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같이 함께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매해야 되는 시점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영상 포인트를 좀 잘 살려서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현재 뭐 하마스에 대한 이행 계획이 먼저다라는 소식과 함께 15일에 대한 휴전 협상 참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또 전쟁 리스크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전쟁 리스크로 시장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바로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가와 가스 관련주는 지금 현재 이란과 이 이스라엘 다양한 전쟁 리스크로 하여금 굉장히 이슈가 또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이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담아 나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타이밍 함께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알아가시고 저희 전문가님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었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서 현재 코로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키트라든지 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종목은 전쟁 리스크에 관한 국내 증시 수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월요일 밤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